자, 여러분, 이번 지문은 40쪽입니다. 40쪽에 예술 지문이 나와 있거든요. 자,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1번에 윗글의 고갱이 보기에 모네를 비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의견이 좀 다르다는 건데, 자, 적절한 것은 되어 있죠. 이거는 미리 먼저 안의 내용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기면은, 자, 그림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자, 세잔과 그 다음에 고흐 두 사람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 글에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고, 지금 뭐 비판한다 이런 말도 보이고 비교해서 감상한다 이런 말 보이는데, 이번 문제에도 아래의 표를 보면 공통점과 그 다음에 차이점을 같이 적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사람 이름이 나오면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를 잘 표시하고, 그렇게 표시를 한 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비슷한 애들끼리 잘 묶는 거, 요게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읽어봅시다. 19세기 말 자본주의가 성숙되고 과학과 기계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시대상에 따라 사람들은 새로운 감성과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을까요? 뭐 이성에 대한 어떤 신뢰가 굉장히 올라가죠, 이 시기에는. 자, 미술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후기 인상주의다.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게 후기 인상주의. 자, 후기 인상주의는 두 가지 경향으로 또 나타나는데, 하나는 세잔처럼, 뒤에 문제 있었죠? 지금 2번에 나오는 그림에 있는 인물이 세잔입니다. 하나는 세잔처럼 과학의 발달을 가져온 이성을 신뢰하여서 기하학적 형식주의에 관심을 가졌던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고갱고흐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번에 고갱이라는 사람 나오고 2번 나의 고흐라는 사람 나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둘 다 후기 인상주의에 속하긴 하나 구분을 좀 지어야 됩니다. 자, 세잔, 자, 과학 발달, 이성 신뢰, 기하학적 형식주의. 기하학이란 게 어떤 겁니까? 어떤 그 도형 모양새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죠? 자,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오니까 또 다르게 표시하겠습니다. 고갱, 고후처럼 기계 문명 발달로 인한 물질 만능적인 사회 풍조에 반발하여서, 자, 상징적인 정신 세계나 정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데 관심을 가졌던 경향이다. 자, 뭐 정신 세계 또는 정열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답니다. 같은 후기 인상주의지만 전혀 좀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은 빛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인상을 그림에 담으려 한 인상주의의 한계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파악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인상주의의 한계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 이 두 가지가 모두 후기 인상주의에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설명, 빛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인상을 그림에 담으려고 한 인상주의, 요거는 아마 전기 인상주의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죠? 전기 인상주의 때 요랬는데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네모처럼 벗어나야 된다. 아니다. 세모처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답니다. 자, 첫 번째 단락만 잘 읽어놓으면 구디는 좀 편하겠죠. 자, 다음 단락. 자, 세자는 나옵니다. 자, 인상주의가 빛의 변화에 따라 대상을 변화무쌍하게 제시하고 눈으로만 세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전기 인상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이는 대로 하려고 했답니다. 그 우리 눈 여러분들 잘 알지만 이렇게 빛의 각도나 그리고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 같은 물건이라도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문제랍니다. 항상 변화무쌍하다는 게. 자, 그는 빛의 변화에 의해 대상 표면의 색이 변한다 하더라도 입체적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를 수 있지만 그 물건 자체의 모양이 틀어지거나 변형되진 않습니다. 자, 감각에 의한 경험과 기하학적인 원리를 결합하려고 했다. 자, 감각에 의한 경험과 기하학적 원리를 결합하려고 했습니다. 자, 기하학적 원리라는 말 나오니까 체크. 자, 이런 관점에서 세자는 모든 자연 속의 대상은 원기둥, 원뿔, 구로 환원하여서 처리하고 나타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기둥, 원뿔,
기하학적인 어떤 것과 연관되죠. 자, 그의 그림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은 인상주의 그림에 비해 무겁고 단단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인상주의에서 주로 사용한 잘게 쪼갠 색점들 대신에, 자, 색점을 잘게 쪼갰다는 의미도 우리가 실제로 눈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 색채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한 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것 대신에 넓은 색면들로 입체적인 형태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넓은 색면들로 입체적인 형태를 나타내서 무겁고 단단해 보입니다. 자, 세잔이 사과, 오렌지, 꽃병, 식탁보 등을 원기둥, 원뿔, 구 같은 기하학적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자, 같은 말 계속 나오죠. 자, 나타냈기 때문에, 자, 화면이 꽉 찬 느낌을 줍니다. 자, 꽉 찬 느낌을 준다. 그런데, 자, 그림 안에서 이상한 상황도 발견이 된다. 좀 약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장면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꽃병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꽃병 왼쪽에 오렌지를 담은 그릇은 꽃병이나 식탁보의 관계에서 볼 때 홀로 떠 있는 듯한 듯이 보이기도 한다. 자, 홀로 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원래 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위에 놓여져 있는 건데 붕 뜬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과를 담은 접시들도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것만 같다. 자, 이것은 세잔이 원근법을 사용한 종전의 화법처럼 어떤 하나의 대상에 시선의 중심을 두고 다른 대상들을 통일시켜 나타내지 않고 대신 각각 물체를 충실하게 묘사했기 때문이다. 자, 원근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원근법을 따르지 않고 각각 물체의 어떤 그 시점을 다 각각으로 두기 때문에 이렇게 홀로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굴러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답니다. 각각의 물체 하나하나를 중시했다. 뭐 이렇게 체크해 보고요. 자, 원근법이 우리의 시점과 시선을 중심으로 화면 안의 통일성을 이루는 방법이라면 세잔의 그림에서는 대상이나 물체의 중심을 둔다. 시선이 중심이 아니고 대상이나 물체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그 물건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 요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쟤는 작아 보이고 요쪽 단면만 보여.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물체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 결과 세자는 빛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인상을 그리는데 초점을 맞춘 인상주의 그림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하학적인 사유, 몇 번 나옵니까 도대체, 그죠? 기하학이란 말이. 자, 물체 이해를 형상화해서 그림 안에 입체적인 구조를 되살려 놨다. 자, 입체적인 구조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의 시선은 단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서 보이는 건 단면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형태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뒤에 문제 보면 가 그림 봐보십시오. 가 그림에 자,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 본문에 인용되어 있는 그 그림이 지금 나와 있죠.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까? 뭐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우리 그림을 미학적으로 분석하기는 힘듭니다. 흑백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본문에 있는 글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달라. 자, 고갱과 고흐는 자, 인상주의가 빛의 변화에 따른 세계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지나치게 기교 위주로 흘러버렸다고 생각했다. 자, 지금 보면 공통점은 기존의 인상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 볼 수 있죠. 너무 한순간 그 어떤 세계 인상, 세계 감동 이런 것들만 표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너무 기교 위주로 빠져버렸답니다. 자, 그들은 인상주의 그림에는 정신적인 것, 감정이 결핍되어 있다고 보았고 결핍된 것들을 자신들의 작품에 나타내려고 했다. 그 감정, 정신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제시된 고갱의 그림, 아름다운 안젤라. 자,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정신적 가치나 인간 내면의 느낌을 담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적 가치가 담겨 있다. 자, 그래서 그림 설명이 쭉 나오고요. 자, 한 세 줄 밑으로 내려가면, 자, 이 두 개의 그림, 그 두 개 그림을 합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자, 서로 독립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자, 종교적 신비감을 주는 파란색이 원의 안팎을 연결하고 조화를 이루게 했다. 근데 우리 파란색인 줄 모르겠죠, 지금 흑백이니까. 자, 그 다음 서로 근원이 다른 기독교와 원시 종교이지만 자, 요 부분이 중요하죠.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고 숭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자, 정신적인 부분. 이런 걸 강조하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고갱은 이런 그림을 통해 미술을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껴서 나타내야만 하는 것임을 드러냈다. 자, 이런 그림을 통해서 미술은 자,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껴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다.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뭔가 깊은 감동을 느껴서 그걸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된답니다. 자, 고갱은 원시적인 느낌을 주는 강렬한 색채와 자유로운 형태를 통해서 자, 색채가 강렬하고 그 다음에 형태가 자유롭습니다. 이 부분 읽으면 좀 앞에 있었던 세잔과 좀 대비되게 느껴져야 됩니다. 세잔은 기하학적 그 형태 자체를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차이점이 많이 느껴지죠. 자, 인간의 생, 사,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 정신적인 부분들을 표현했고 이것은 야수파라는 미술 학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야수파 할 때 이 야수가 강렬한 색채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죠. 자,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자, 고흐는 기계 문명의 발달이 종교나 도덕 같은 정신 문화를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정신 문화를 중요시하고 있고 그래서 자, 그는 그림을 통해 인간의 마음이 향하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과 그 갈망이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 번뇌, 갈등도 표현하려고 했다. 옥수수 밭과 삼나무는 그런 성향이 잘 나타난 작품인데 그 다음 줄 보면 무한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 지금 뭐 상세한 내용보단 이런 반복되는 부분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거친 어떤 그림들을 통해서 고통과 번뇌의 감정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내적 갈등 때문에 격앙된 심리 상태.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고흐는 자, 외부 세계의 객관적 제한을 거부하고 이런 말이 보입니다. 객관적인 제한을 거부했다. 아까 전에 세장 같은 경우에는 이성, 객관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는 편이었다면 여기는 고흐는 좀 단절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개인의 내면과 감정을 정열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한 것이다. 그는 유동적인 느낌을 주는 색채 분할, 붓자국이 그대로 드러나는 강한 필선 등을 통해서 정열적인 감정을 확폭에 담아 표현주의의 선구가 되었다. 자, 표현주의로 뻗어나게 됩니다. 서로 각자 길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하면은 내용 다 살펴봤고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정리되어 있는 거. 자, 19세기 말 과학, 이성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직 가라앉지 않았죠. 우리는 이성, 과학 이런 거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어떤 인상주의에 대한 반발심이 나오게 됩니다. 정기 인상주의는 빛의 변화랑 그 다음에 한 시선 중심, 내가 보는 그 입장에서의 시선을 중심으로 하고 시각적인 그 찰나의 순간을 표현하는 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후기 인상주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세잔 같은 경우에는 과학, 이성, 객관적, 기하학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으면 되겠습니다.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하나로만 둬도 안 됩니다. 각 대상 물체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른 시선을 두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에 고갱, 고흐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교로 빠지면 안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과학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게 되니까 정신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감정, 영적인 것, 자, 이런 것들, 정신문화,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고갱이 모네를 비판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고갱이 어느 쪽이었었냐면 이렇게 체크해야 되죠. 정신, 감정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쪽이었었는데 자, 모네는 어떤 쪽인지 한번 봅시다. 자, 프랑스의 화가 모네가 일생 동안 집착했던 과제는 바다, 강의, 물결에 햇빛이 닿았을 때의 느낌이나 대기의 느낌을 포착하는 것이었었다. 자,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쉬지 않고 햇살이 비치는 대기와 물결을 관찰하며 반복적으로 화폭에 옮겼다. 만년의 모네는 젊은 평론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꿈꾸어왔던 풍경을 만족스럽게 그린 그림은 하나도 없었다.
왜 하나도 없을까요? 나는 늘 빛과 대기가 주는 무한한 시정을 느꼈지만 그 시정을 완벽하게 포착한 그림은 그릴 수가 없었다. 자,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시시각각 변하니까. 같은 어떤 풍경, 같은 빛의 조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착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포착했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한 건지 완전하지 않은 건지 그거를 개인이 판단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자, 결국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네는 인상주의, 전기 인상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전기 인상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네에게 고갱은 어떤 비판을 하겠습니까? 정신적인 걸 나타냈어야지. 그죠? 현실 세계를 그대로 표현하려는데 어떤 몰입을 할 게 아니라 내 정신 상태, 내 감정,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측면, 정신 문화 이런 걸 그리려고 했어야지. 당신은 너무 겉테두리만 잡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교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 살펴보면 적절한 거 고르는 겁니다. 비판해야 되고 고갱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드러내야 된다. 근데 고갱은 자본주의, 과학기술 발달에 대해서 썩 긍정적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지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자, 2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입체적 구조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라든지 그리고 4번에 과학적 사고 이런 말은 그 고갱보다는 세잔의 의견으로 좀 더 적절합니다. 둘 다 지워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현실을 재현할 때 시점과 시선을 중심으로 화면 안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시점과 시선을 통일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기 인상주의의 특징입니다. 둘 다 이 관점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틀렸다고 체크해야 되겠죠. 아, 모네의 의견으로 맞죠? 모네의 의견으로 맞고 그 세잔과 고갱 측면에서는 이거 둘 다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지금 정신적 자, 정신적 가치 그리고 내면적 정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면 적절합니다. 5번이 정답. 자, 다음. 자, 2번 문제. 자, 뭐 그림 나오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예술 지문 나올 때마다 이거 별로 중요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자, 세자는 이렇게 체크하고 기하학적 원리를 중시했다. 그 다음에 고흐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어떤 감정, 정신 이런 것들을 강조했답니다. 그거 보면 뭐 느낌이 좀 약간 다르다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밑에 있는 내용 살펴보면 자, 공통점 적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둘 다 어떤 인상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선 같죠. 인상주의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밑에 가나 차이점 적으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세 잔의 작품은 기하학적 형식주의를 강조한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예술 지문 나왔었는데 글쎄요. 그 배경 지식이 많고 여기 미술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걸 뭐 다 꿰고 풀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많이 알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풀다가 틀릴 때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각자 분류하고 나누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